냇가에 앉아 웅덩이를 만들고 있는 쌍둥이. 돌이다. 물 장난을 치는 것도 아니고 두 아이는 뭘 하고 있는 것일까요? 뭐 하는 거예요? 물 뜰 곳을 만드는 거예요. 뭐라고 우리 근데 말해요? 다 지저분해졌는데? 조금 있다 깨끗해져요. 수도꼭지를 틀기만 하면 물이 콸콸 쏟아지는 편리함보다 물 웅덩이를 만들어 냇물이 깨끗해지길 바라는 이 시간이 더 좋다는 아이들. 없네? 여기 있다! 정아 그거 뭐예요? 롱룡이요. 도롱뇽이요. 좋아하는 도롱뇽을 만나 더 기분이 좋아진 아이들. 도롱뇽아 가서 잘 살아. 이렇게 냇가에 앉아 물을 뜨는 시간 속에는 쌍둥이가 찾아낸 산골의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도롱뇽과 놀다 보니 어느새 깨끗해진 냇물. 샘물 나오겠다. 6바가지, 7바가지. 언제나 흐르는 냇물이지만 꼭 필요한 만큼만 뜨는 쌍둥이. 하나 비켜봐. 나 저기까지 가볼게. 아니야. 깊은 산골에 시냇물이 주는 깨끗함과 자연 속에서 느끼는 재미를 사랑하는 아이들. 정아와 이나 두 쌍둥이 자매의 산골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는 시각, 쌍둥이네 집은 벌써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이나 정아야, 우리 사랑스런 현아야, 일어나야지. 아침이야. 새벽이야. 언제나 아이들의 잠을 깨우는 건 익숙한 엄마의 목소리. 오늘도 새로운 날이지. 쌍둥이는 기분 좋게 기지개를 켜고 5살 막내는 일부러 하품을 크게 합니다. 키고 와라.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산골의 아침은 시계 소리만 들릴 정도로 조용합니다. 하지만 쌍둥이는 그런 불편함을 투정하는 대신 스스로 깨어나는 자연처럼 하루를 자기 힘으로 시작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여기 오냐 이렇게지. 아 이거 이나 정아 현아야, 네. 앉아야지. 끝까지 앉아서 오늘도 새로운 날이에요. 예쁘게 늘 부모님께 공손하게 인사를 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하루. 아침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차를 마시는 이 시간 동안 아이들은 가족 간의 예의를 배웁니다. 시간. 응? 어서. 하지만 아직 놀고 싶기만 한 막내. 자, 이제 어머니 일어섰다. 이제 혼난다. 차 마시는데 이거 누가 이거 갖고 나왔어? 얼른 빨리 갖다 놓고 와. 저기다. 어서. 빨리 갖다 놓고 와 저기 가다. 얼른. 지금 차 마시는 시간인데 누가 이거 갖고 나왔나? 얼른 와. 일로 와요. 얼른. 차 마시는 시간에는 차를 마실 수 있어야 돼. 아버지, 어머니, 언니하고 다 같이. 알았어요? 네, 그래야지. 알아들이세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러고. 어머니 죄송합니다. 소리 안 나게. 언니도. 정아와 이나 역시 이런 엄격함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인원이 먹어. 혼낸다는 것을 이렇게 호차리 갖고 혼나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 나한테 이렇게 감사하게 무언가 일러주시려고 하는구나 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돼. 정아와 이나가 어려서부터 배운 건 가족 간의 소중함을 표현하는 예의와 삶의 터전이 되어주는 자연을 아끼는 것입니다. 모두 도시에서 자신만 아는 아이들로 자라길 바라지 않았던 부모님의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쌍둥이들만의 독특한 풍경이 시작되는 시간. 분명히 칫솔은 들었는데 치약이 보이지 않습니다. 소금이요. 물을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 치약을 쓰지 않는 정아와 이나. 처음엔 부모님의 가르침 때문에 시작한 것이지만 이젠 친구들에게 소금 칫솔질을 알려줄 만큼 스스로 환경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다 보니 당연히 쓰지 않는 것이 또 있죠. 정아야,
네. 비누도 안 써요? 네. 그러면 안 깨끗해지잖아요. 괜찮은데 깨끗해져요. 우리 좋아서요. 깨끗해져요. 편리하며 길들여진 사람들의 습관이 자연을 오염시키고 그래서 점점 더 필요한 것들이 많아진다고 생각하는 아이들. 자꾸 이러면 가요. 그래서 일찍 추위가 시작된 산골의 등굣길에도 쌍둥이에게 필요한 건 두툼한 겨울옷과 튼튼한 두 다리뿐입니다. 응, 알았어. 아버지 사랑해요. 자, 정아야, 네, 학교 걸어가려면 네. 너무 힘들지 않아요? 별로야. 응? 별로야. 얼마큼 걸어가야 되는데요? 4km. 시간 얼마나 걸려요? 30분. 근데 안 힘들어요? 네. 소요 30분. 험한 산길을 따라 30분이 넘게 걸리는 등굣길이지만 쌍둥이는 이 길을 따라 학교에 가는 게 마냥 좋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 놓칠 수많은 풍경들을 매일 새롭게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이거 뭐야? 아, 이거 새로 만든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몸을 녹여줄 따뜻한 차를 마시는 인하. 친구들의 질문 공세가 또 시작됩니다. 안 뜨거워 보인다. 아, 냄새 좋다. 가까이 맡으면 날 거야. 와, 진짜 난다. 너도 마셔야 돼. 그래, 너 마시라. 한 입에. 아니, 세 입, 아니, 5입에. 됐어. 차가운 음료수에 길들여진 친구들이 요즘 정아와 인하가 마시는 차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이 친구들에게 차 맛을 알려줄 절호의 기회 같은데요. 자. 이거 한번 타놓고 넣어볼래? 조심스럽게 차를 받아두는 친구. 망설이다가 한 입 마셔보긴 하는데 역시 뜨거운가 봅니다. 남자들도 다 먹어. 이나야, 네? 이렇게 친구들한테 따뜻한 물 줘야 돼요? 네. 오늘 하루만 줘. 가위바위보. 아싸. 아, 뜨거워. 근데 덜덜 떠. 이제 친구들에게 왜 차를 마시면 좋은지 알려줄 일만 남았네요. 뜨거운 물 왜 마시는지 알아? 당연히 알지. 알아. 왜?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나도 말라. 건강하게 하기 위해. 감기 안 걸리게 하려고. 아파. 내가 알려주지. 마음을 차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 뜨거운 물 먹으면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조금요. 무샷, 오케이. 사실 정아와 인하는 문명이 주는 편리함과 시원함보다 자연이 주는 편안함과 건강함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다음은 정아와 인하가 제일 좋아하는 과학 시간. 물을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문했었죠? 네. 자, 다시 한번 발표를 해봅시다. 누구 한번 발표해볼까요? 성화! 샴푸 너무 많이 쓰지 않고요. 네. 비누도 많이 쓰지 않고. 저요. 집에서 만든 세제 너무 많이 쓰지 않는 거. 집에서 너무 세제를 많이 안 쓴다. 또 다른 사람? 이나? 뭐지? 가까운 거리는요. 걸어서 가도 되고 자전거도 타고 가도 되고요. 그 공기가 오염이 되었고 나중에 비가 내리면 산성비 같은 게 생겨요. 그러면 그것도 물이 오염되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는 걸어다니는 것도 좋겠죠. 물을 가려 하며 기체 상태로 될 때 정아와 인하의 꿈은 이렇게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 공기를 아이들이 학교에 가 있는 동안 엄마는 서울에 갈 준비를 하느라 살림살이들을 챙겨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초가 중요해요. 어둠을 밝혀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엄마가 없는 일주일 동안 쓸 초가 충분한지 본 다음 아이들이 돌아와서 먹을 밑반찬들까지 꼼꼼히 살펴봅니다.
아무리 스스로 잘하는 쌍둥이지만 아직 엄마에겐 챙겨주고만 싶은 아이들이니까요. 이렇게 서울 가시면은 네. 아이들은 이렇게 밥이나 먹으면 누가 챙겨주나요? 스스로도 해 먹을 때 있고요. 스스로 해서 아버지를 이제 이렇게 챙겨서 드릴 때도 있고, 이렇게 반찬을 해놓고 가면 애들이 쉽게 해서 먹으니까, 그렇고 또 아버지가 또 애들을 해줄 때도 있고. 스스로 이렇게 알아서 잘 해요? 네. 예전부터 뭐 어려서부터 밥하는 걸 가르쳐줬으니까 걔네들이 할 줄은 압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로서 좀 안쓰럽죠. 아이들에게 산골에서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고 싶어 들어온 이곳. 누구보다 이 산골을 좋아하는 쌍둥이지만 엄마는 문득문득 너무 씩씩한 아이들이 안쓰럽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을 편지에 꾹꾹 눌러 담아놓고 떠나는 길. 엄마는 아무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여보, 애들 물론 당신을 믿지만 애들 잘해주세요. 야, 내 딸인데 그럼. 내 딸. 영월 제천 원주 천행리로 가는 무궁화호 열차가 2번 타는 곳으로 들어. 아빠의 호언장담에도 계속되는 엄마의 걱정. 그런 엄마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기차는 어김없이 들어옵니다. 네. 엄마가 없는 일주일, 정아와 이나는 어떻게 지낼까요?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그래, 아버지 딸 어서 와라. 그래. 늘 아빠와 함께 쌍둥이를 마주가던 엄마는 없지만 쌍둥이는 엄마가 없는 빈자리를 어떻게 메워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아저씨! 이리 와. 야, 옛날에 토끼가 살았어. 엄마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수다 떠는 대신 둘만의 그림자 놀이를 하는 쌍둥이. 컴퓨터와 TV에 푹 빠진 친구들과는 다르지만 자연과 함께 노는 건 역시 쌍둥이에겐 재밌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슬슬 저녁 준비를 하러 방을 나서는 정아와 이나. 가마솥에 물을 붓고 물을 끓일 준비를 합니다. 됐다. 꽉 찼어. 익숙한 솜씨로 아궁이에서 숯을 꺼내는 이나. 아무래도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닙니다. 손만 돌리면 불이 붙는 가스레인지에 비하면 불쏘시개로 불을 떼는 재미가 훨씬 크다는 아이들. 나무 바꿔. 정아와 이나는 불편함과 느림이 주는 즐거움을 이 산골에서 하나하나 발견해가는 중입니다. 물을 주고 불을 뗄 나무를 주는 자연은 마치 엄마처럼 사람에게 끝없이 베풀어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얘들아, 미안해. 정아, 왜요? 얘네들을 쓰는 거니까요. 나무들을 쓰는 거. 저들한테 미안해요? 네. 산골에 살지 않았다면 몰랐을 자연에 대한 고마움. 그래서 정아와 이나는 자연을 위해 베풀 줄 아는 아이들을 키워내는 선생님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불을 떼는 동안 열심히 남은 촛농을 부수고 있는 쌍둥이. 그러더니 아궁이에 하나둘씩 던져놓기 시작합니다. 초는 왜 넣어요? 잘 타라고요. 초를 넣으면 잘 타요? 네. 기름기가 있잖아요. 좀. 나중에 쌍둥이의 꿈이 이루어져 아이들을 가르치는 날이 오면 지금의 이런 일상들이 소중한 재료가 될 것입니다. 이제 불을 꺼트릴 염려도 없으니 저작해 놓은 고구마를 꺼내는 쌍둥이. 고구마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간식입니다. 여기는 뭐예요? 이거요?
무슨 창고요? 지하 창고라고. 지하 창고예요? 할 어떤 거 수도 저장하는 데인데요? 채소 같은 거요. 좋다. 전기가 들어오질 않으니 냉장고 대신 이런 저장고를 이용해야 하는 생활. 하지만 군고구마 만들 준비를 하는 정아와 이나의 얼굴엔 이런 삶에 대한 불편함이 하나도 묻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불 떼고 사는 거 힘들지 않아요? 네. 그럼 전기 없으면 네. 냉장고도 없고 네. 또 컴퓨터도 할 수 없잖아요. TV도 못 보고. 네. 그런 건 어때요? 그럼 나가서 놀면 되죠. 나가서 산에서? 네. 줄넘기하고 또 저 나무 타고. 그런 게 더 재밌어요? 네. 도시의 아이들은 모르고 지내는 산골이 주는 즐거움. 쌍둥이에겐 이런 일상은 불편함이 아니라 우리가 잊고 사는 진짜 편안함일지도 모릅니다. 5숟갈, 큰 숟갈로? 군불도 떼고 간식 준비도 해놓았으니 이제 슬슬 저녁 메뉴를 준비할 시간입니다. 잘 안 되죠. 엄마의 손맛을 따라갈 수 있을지 걱정되는 쌍둥이. 요리 제목이 뭐예요? 된장찌개요. 아빠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로 정하긴 했는데 왠지 둘이서만 하려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어머님이 이런 거 요리하는 것도 다 알려줬어요? 네. 친구들은 이런 요리 못 하잖아요. 친구들은 그냥 뭐지? 학원도 다니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못 배우는 걸걸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들은 거의 다 직장 다니시고. 맞아. 우체국도 다니시던데. 학원에서 배우는 것보다 산골에서 배우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정아와 이나. 그럼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썰어야지. 이렇게 작게 썰으면 이게 어떻게 되겠냐? 아, 이상하다. 평소에는 손발이 척척 맞던 쌍둥이도 처음 끓이는 된장찌개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맛있나? 잠깐, 다시 저어서. 야채가 너무 많다. 채소가 너무 많아. 뭔가 맛이 이상한다. 아, 된장도 넣어야 돼. 된장을 더 넣어야겠어. 정아와 이나가 된장찌개를 가지고 한참을 씨름하는 동안 걱정이 되셨는지 아빠가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어디 음식 솜씨를 한번 볼까? 과연 아빠의 평가는 어떨까요? 좋다. 진짜요? 응. 사실 대보죠. 된장찌개 맛나. 음식이 맛만 나면 돼. 이 정도만 돼도 80점이다. 됐다. 90점은 돼야지. 아니다, 100점은 돼야 된다. 아빠의 합격점에 마음이 놓인 정아는 벌써 욕심이 생기나 봅니다. 된장찌개를 끓이는 동안 어느새 다 익은 군 고구마를 꺼내는 아이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군 고구마를 까서 제 입에 먼저 넣는가 했더니 아버지, 고구마 드세요. 제일 먼저 아빠에게 갖다 드리는 기특한 정아. 고구마 드세요. 아이고 고구마를 뭘 따갔구나. 아이, 드셔보세요. 맛있죠? 맛있겠다. 뜨겁죠? 식사 준비됐나? 진짜요? 식사 준비됐는데. 네, 밥도 다 됐어요. 그럼. 국은 다시 끓여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만 끓이면 될 거.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엄마 없어도 밥도 준비하고 막 이러는데 보시니까 어떠세요? 이제 다 컸죠.
산 속에서 그냥 이렇게 나름대로 아이들이 이렇게 판단력 있게 지혜롭게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힘을 이렇게 키워놓고 그러고 이제 세상에 나가야죠. 산골에서 아이들이 배우는 건 자연과 사람 그리고 가족끼리 존중하는 법을 통해 그 속에 담긴 더 큰 행복입니다. 바로 이 소박하지만 풍성한 식탁처럼 말이죠. 안 먹는 게 참. 쌍둥이는 꿈을 키워준 또 다른 엄마인 산골이 가르쳐준 이 많은 것들을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어느새 일주일이 지나고 엄마가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가 돌아오셨지만 정아와 이나의 집안일 돕기는 언제나 계속됩니다. 안가? 너무 고마워. 이거 거기다 갖다 놔. 어디? 고마워. 네. 오늘 식사 준비는 더 바쁩니다. 손님이 여러 번 찾아왔기 때문이죠. 그거는 물을 떠서. 얇게요? 쌍둥이가 엄마를 돕는 걸 좋아하는 이유는 시켜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왜 많이 도와드려야 돼요? 어머니 힘들지 않게. 어머니 오래 사시라고. 심부름이 아닌 부모님을 위하는 마음을 담아 스스로 하기 때문에 엄마를 돕는 건 언제나 즐겁다는 두 아이. 하나야 수저 그거 씻어야 된다. 그거 일로 주세요. 안 들어와요. 그래도 주는 거야 어머니. 이제 정아와 이나는 자연 속에서 깨달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베푸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나란히 짝이 맞아야 제 역할을 하는 젓가락처럼 자연과 사람도 서로 똑같이 나눠야 한다는 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니까요. 쌍둥이네만 있는 아주 특별한 풍경. 바로 식사 때를 알리는 종소리입니다. 불편하게 보이는 산골 생활. 이곳에서 나고 자라면서 쌍둥이는 사람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건 편리함이 아니라 편안함이라는 걸 알아가고 있습니다. 조금씩 그런 것들을 깨달아가는 아이들이 마냥 기특한 엄마. 어머니 아이들이 잘 도와주나 봐요 어머니를. 감사합니다. 감사하게 잘 도와줘요. 애들이 커나가는 모습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사랑만 받으려고 막 매달리다가 지금은 사랑을 이렇게 사랑인지 뭔지를 몰라가면서 이제 많이 도와주고 베풀려고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커요. 자신만 생각하는 도시의 삶보다 남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자연 속에서 꿈을 키워가는 두 아이. 정아와 이나는 산이 가르쳐준 것들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꿈을 꿉니다. 언젠가 그 꿈을 이루게 되면 사람들이 잊고 있었던 자연의 소중함과 그 속에서만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테니까 말이죠. 저는 따뜻한 문화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요. 저는요 자연의 소중함과 예절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요.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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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